시장님께서 여러분께 인사 말씀 주시고 또 박람회 브리핑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Now let us start the part day of the International Garden Expo 2023. 신천 City Mayor Lu Wan-kyo gave his opening remarks followed by the briefing of the expo. Please welcome him.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음악은 말해야 끝나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우선 오늘 옷차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양복을 입고 나가서 보고를 드려야 될지 현장에 움직이는 옷차림을 해야 될지 고심하다가 박람회가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일하는 이 옷차림도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이 800만 목표가 어제쯤 도달되지 않을까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언론인 여러분들 모시고 이 행사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올 여름이 무더위도 장마도 길었고 덥고 있기 때문에 수요 예측을 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추석 연휴 기간들이 좋은 날씨에 또 언론인 여러분들이 정말로 많이 도와주셔서 전 국민들이 큰 관심 속에 연휴 기간 때 무려 100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오셔서 목표했던 관광객들을 조금 며칠 빨리 달성하고 여러분들을 모시게 됐습니다. 그동안 이런저런 저희들 부족한 것도 많이 있었을 텐데 다 이해해 주시고 지역에서 치르는 국가 행사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경향지역 모든 언론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공동 운영위원장으로서 그리고 현장에서 총괄 지휘했던 또 지역의 순천시장으로서 그동안의 성과를 보고 드리고 언론인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 말씀 듣고 그렇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동안 목표 달성에 오기까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잘했던 부분들을 잘 홍보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멀리서 여기까지 서울에서 여기까지 많이들 오셨는데 여러분들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께 노관교 시장님께서 프레젠테이션 발표드리면서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그냥 구두로보다는 간단하게 PT 자료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먼저 영상을 조금 보시겠습니다. 연휴와 가을 특별기에 10월 말까지 연장하는 자고는 박해는 지금 총력을 기울여서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있습니다. 준비한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는 대한민국을 푸르게 물들이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국제정원박람회 개막을 선언합니다.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가 개장 12일 만에 입장객 100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개장 40일 만에 관람객 300만 명을 돌파하면서 흥행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관람객이 목표했던 8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제일 좋은 모델 케이스, 벤치마킹을 해야 될 장소가 바로 이번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국가정원 사업을 순천으로부터 저희가 많은 것을 좀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반을 대학에서 가장 앞서가는 도로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를 이거 순천에 와서 배우게 돼서 아주 보람 있고 기뻤게 생각을 합니다. 정원을 만든다는 것은 한 사람의 힘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 장소를 정원을 만들 수 있게 허락해 주신 시민들, 그리고 이렇게 훌륭하게 작은 비용으로 만들어준 우리 공직자들, 이런 분들이 같이 만든 거죠. 자, 별명이 노작가긴 한데 조금 얼굴이 뜨끈뜨끈하기는 해요. 아무래도 순천 홍보가 잘 될 수 있는 기회라고 볼 수가 있죠. 오늘 좀 자랑스럽습니다. 자부심이 많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정원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순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소 매출의 한 2배 정도 늘었어요. 정말 손님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쓰러져. 또 유럽 쪽에 스위스 이런 데 가봤는데 이렇게 넓은 광장이 조성된 데는 못 봤어요. 정말로 우리 순천 시민들, 과든 분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민들한테 여기 꼭 한번 가보라고 바라고 싶어요. 순천만을 보존하고 전국을 뽑아내고 두 번의 정원박람회로 대한민국을 뒤이고 있는 순천입니다. 이제 박람회를 시장 전체를 위해서 남해안을 더 호도시 완성에 집중을 해나가겠습니다. 생태도시 순천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도약하는 그날까지 순천의 꿈은 계속됩니다. 거 아니잖아. 이거 계속. 이건 자동으로 안 나온 거야. 언론 여러분, 지금 어제까지 국민 6분 중 1분이 국제정원 박람회장을 방문하셨습니다. 2013년에 440만 명이 다녀가셨는데 그때 대비해서 약 2배 정도가 다녀가신 겁니다. 일일 최대 관람객은 9월 30일 날 추석 연휴 때 21만 5,828명이 정원박람회장을 다녀가셨습니다. 저도 사람이 이렇게 많은 걸 처음 봤습니다. 보시다시피 아까 개략적으로 설명을 올렸지만 4월 12일 날 100만을 돌파해서 10월 7일 개장 191차에 800만을 돌파를 했습니다. 중간에 텀이 좀 길 때는 대부분들이 날씨 때문에 관광을 오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폐막이 22일 정도 남았는데요. 저희들도 얼마나 더 많은 분들이 오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유종 의미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다녀가신 분들의 평가가 야, 유럽 좋은 정원보다 더 좋다. 해외 갈 필요가 있겠냐. 순천 시민들은 참 부럽다. 이런 평가를 주셨습니다. 중간에 여러 가지로 고된 업무로 사실은 조직이 직원들 일이 쉽지 않았지만 바로 지나가신 분들이, 다녀가신 분들이 이런 평가를 해 주셔서 중간중간마다 그 고단함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온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는 각 종류의 모든 언론마다 다 저희들의 진행 상황들을 이렇게 평가해주고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방금 영상으로도 잠깐 뵀지만 저희들이 480개 기관 단체가 국제정원박람회를 방문을 했고 지방자치단체가 190개 이상이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 바쁘신 분들이 어떤 분들은 대통령 후보로서 나선다고 언론에도 보도되고 이런 분들이 왜 여기를 왔을까 우리도 생각해보고 그분들을 통해서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선 대한민국은 도시계획을 현대식으로 해서 큰 도시들이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보릿고개를 넘어가면서 농촌 지역에 인구는 많고 일자리는 없고 하다가 보니까 도시로 몰려들어서 이분들을 급하게 수용하느라고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도시계획을 하기에 급급했었는데 그로부터 이제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어가고 이제는 아파트, 아스팔트, 자동차로 대표되는 회색빛의 도시를 동의하지 않는 시대에 이르렀기 때문에 도시들을 앞으로 맑고 밝은 녹색 도시로 어떻게 바꿔나가야 되는지 국민들 소득 수준과 눈높이에 맞는 도시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되는지를 다 고심을 했지만 어디서 어떻게 손대야 될지를 엄두도 안 나고 사실은 선거직에 나온 분들이 용기도 사실은 필요했고 하던 차에 저희 순천에서 시도한 이것이 그 단초를 열어줬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순천을 방문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이 박람회가 끝나면 대한민국의 대도시든 중소도시든 앞으로 어떻게 도시계획을 해야 되는데 획기적인 획이 그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것들이 저희들이 잘했다는 것들을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왜 그랬을까 뒤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했던 것들이 단 한 명이 누가 잘해가지고 이 결과를 만들어내지를 않았습니다. 사실은 선진국과 후진국의 가장 큰 기준은 생각을 수입하는 나라냐 생각을 수출하는 나라냐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만든 정원박람회장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정서에 맞게 우리 것을 만들었다는데 대단히 많이들 감동을 하고 제가 영광스럽게도 이런 자리들에 가서 우리가 했던 것들을 알려드리고 또 이 대회를 승인해준 AIPH에서는 내년 봄에 카타르 총회에서 이 성공 사례를 발표를 좀 해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외국 정원을 100개 급급했지만 이 양반들 눈에도 이제 생물을 가지고 여는 박람회가 이 정도가 거의 완결만 아니겠느냐. 앞으로는 여기에 다른 것들을 더해서 하지 않으면은 순천처럼 하기는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이 이르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정원박람회는 순천에서 열렸지만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도시들도 또 우리 도시들도 굉장히 많은 나비 효과들이 있었습니다. 어제 오동기 지방시대 위원장님께서 순천에 오셔서 강연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불행하게도 전라북도 사만금에서 열린 잼버리가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못 받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지역에 준 고난들을 이 작은 나라에서 중앙으로 다시 회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일부에서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결론은 순천처럼 성공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률적으로 결정할 일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 때문에 지방으로 권한을 더 주더라도 국가의 발전이 더 도움이 됐으면 되었지 손해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말씀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이 박람회를 치러내고 대통령께서 참석하신 다음에 일을 잘하는 지자체는 더 많은 지원을 해주겠다는 약속대로 애니메이션에 대한 미래 산업들, 그리고 순천만을 보존하기 위한 동천하부의 습지 복원들, 그 다음에 경전선을 필요로 한 생활 SOC 등 주요 현안 사업들이 올해 모든 신규 사업들을 승인해 주지 않는 데에서 이런 정도로 정부의 예산 반영을 시켜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단순하게 우리 순천시에 머무르지 않고 인접지역의 경제들까지 다 들썩이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은 원래 우리가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을 때 예산을 정부나 또는 광역자치단체나 우리가 모든 걸 다 국민의 세금을 내서 편성했던 것이 아니라 252억 정도는 이 사업을 해가면서 거기에서 벌어들인 수익금으로 채워서 이 박람회를 치러내도록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수익금 자체들을 저렇게 훨씬 초과를 벌써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만으로도 정부 승인해준 조건보다 훨씬 더 큰 흑자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지역 상권이 모두 다 골고루 다 온기가 가지는 못했지만 거의 대부분들은 조금만 신경 쓰면 식재료가 떨어져서 영업시간까지 영업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호황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기업이 평가를 해줬습니다. 지금은 옛날처럼 공장 부지 만들어서 무조건 기업이 유치한다고 오지 않는다는 것들을 우리가 이번에 확인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무기와 우주발사체 이런 관련된 기업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우주산업들은 창원이나 사천이나 고흥이었지 순천과는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주발사체 단조립장이 순천으로 오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여기에서 근무할 사람들이 평가가 30%가 적용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하는 고퀄리티의 노동력을 제공할 분들이 순천 정도면 우리가 가서 근무할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이 동의가 돼서 바로 우리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 같았던 우주산업이 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만이 아니고 포스코에서 2차 전지에 대한 산업들, 그리고 디저트에 대한 산업들을 이미 투자를 해서 완성이 됐거나 진행 중에 있거나 이렇게 돼 있고, 우리가 가진 산업단지가 분양할 데가 지금 없습니다. 그 정도로 기업들이 문을 많이 두드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부에서도 우리의 이러한 성과에 대해서 화답을 해주셨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산단들이 대부분이 50년씩 돼가지고 과거의 아날로그식 산단들입니다. 이거를 노후 거점 산단들 공모사에서 다 받아들여서 전국의 3군데를 현대식으로 바꿔내는데 여기 주변을 6천억이 넘게 투자해서 다 바꿔줬습니다. 그리고 순천대학교가 전국의 글로컬 대학 30군데 글로컬 30이라는 이름으로 공모하고 있는데 7대1의 경쟁을 물리치고 15개의 예비 지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도 거기에 3가지의 주요한 요건들이 있는데, 하나가 스마트팜이고 애니메이션이고 2차전입니다. 이런 것들을 평가하게 될 때 순천에서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등 여러 가지들로 정부로부터는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가장 궁금해하는 게
7달 만에 시장 취임해서 어떻게 이렇게 해낼 수 있느냐가 대부분들이 다 궁금해하는 요소들이고 각 지자체 국가기관들이 늘 물어보는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일했던 방식을 우리한테 와서 얘기를 좀 해달라고 합니다. 제가 별명이 삼보일로입니다. 이거는 조금 박한 평가들 같은데요. 직원들이 세 걸음 움직이고 한 번 성질 낸다고 제가 삼보일로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7달 동안에 우리가 일했던 큰 방식 중에 2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 인사 방식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큰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일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시장이 뽑아서 보냅니다. 거기서 이 사람이 일 잘한다. 그런데 언론인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선 공무원들은 융복합이 안 된다고 합니다. 서로 직렬 간의 소통이 안 되고, 두 번째는 외부에서 아무리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듣지 않는 철밥통이라고 비난들을 합니다. 공직사회가 이렇게 부정적인 요소만 있는 것이 아닌데, 이것이 일이 잘못되려면 바로 이 부정적인 요소들이 더 증폭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 조직위원회가 특별법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저기 앉아 계신 분들이 계시지만은 전라남도 도에서 25분 정도가 거기에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관광공사에서 나와 계시고 행안부에도 나와 계시고, 그리고 전라남도 시군에서도 일부에서도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내가 주력에 일하는 것은 우리 순천에서 열리기 때문에 순천시 공무원들이 65에서 70명 정도가 거기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인사를 배치를 했냐면은 2013년에 제가 정원박람회를 할 때는 최동민 국장을 책임자로 해서 거기에서 자기가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을 전원을 선발하도록 했습니다. 주무관 한 분까지 제가 누구는 돼 안 돼 소리 안 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배문석 본부장에게 전권을 줬습니다. 부장님들부터 팀장, 밑에 주무관들까지 전부 다 일할 수 있는 사람, 호흡이 맞는 사람을 단 한 분도 없이 본인의 의사대로 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 배치를 할 때 토목직 따로, 녹지직 따로, 행정직 따로 이렇게 부를 편성한 것이 아니라 한 부서 안에 모든 직렬들이 같이 들어있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나오신 분들도 어차피 조직위원회의 공동운명체를 탔기 때문에 이것도 구별하지 않고 이렇게 혼합해서 부서를 편성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원래 중앙정부나 광역도의 업무는 관리연구가 주된 업무들입니다. 일선 기초자치단체는 현장에서 움직이는 실행업무가 주된 업무고, 이런 업무 특성까지를 고려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으면 어찌 되느냐, 책임을 누구에게 미룰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통융합이 안 돼서 부딪힐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인사 방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을 하면서 제일 문제가 결정판 들고 다니거나 전자기대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총괄 가드너가 없이, 어쩌다 보니까 제가 우리나라에서 어쩌면 세계 가장 많은 정원을 가봤고, 또 중간에 공백 기간 동안에 이것저것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정원을 조금 아는 사람이 되다가 보니까 총괄 가드너 없이 현장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즉각 의사를 결정하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의사결정했습니다. 같이 하셔서 이렇게 의사결정하고, 여기는 시 직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총장부터 전라남도에서 파견 나온 직원들까지 다 같이 혼재한 이런 의사결정 방식입니다. 이것이 다른 지역에서 일 잘한다고 뽑아서 보낸 것과 굉장히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인사권과 모든 조직 구성권을 책임자에게 완전하게 100% 보장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7달 만에 또 이렇게 의사결정을 했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덜하고 이렇게 올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학자들이 나중에 리더십에 대한 평가를 했지만, 이번에 우리가 박람회 기간 중에 한국지방자치학회 학자들이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포럼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일을 하는 방식을 변혁적 리더십, 변환적 리더십이라고 우리한테 알려줬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은 2013년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원을 만들어서 나무를 심고 잔디를 이렇게 심어내고 꽃을 심고 하는 것들이 기후변화 시대에 탄소를 흡수하는 그린 카본이 이렇게 어려운 얘기 잘 안 썼습니다. 근데 이번에 지나고 보니까 학자들이 이런 거를 그린 카본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 박람회장에 포함되어 있는 게 순천만인데 이 순천만 같은 습지의 갯벌이 결국은 저 숲보다 탄소 흡수량이 50배 정도 크고 3배 정도 빠르다 이게.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블루카본이라고 얘기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성과를 냈던 것들은 이 역할들이 합이 잘 맞은 거 아니냐. 첫째는 어떻게 우리가 조성해야 되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비전을 제시를 했고, 그런데 이거 비전을 제시하더라도 선출직에 뽑힌 사람들, 선거 때 도와주는 사람들이 현장 내에서 현실로 옮겨줄 수가 없고, 그리고 가족들이 해줄 수가 없어서 결국은 누구냐, 실력 있는 공무원들이 현장으로 이걸 옮겨줘야 되는데, 이번에 조직에 나와 있는 공무원들이나 뒤에서 바치고 있는 공무원들의 실력들이 결국 7달 만에 이걸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숙련되고 창의적이고 지혜를 내놓았고, 특히 저 도로를 정원으로 바꾼 저 일에 시민들이 결국은 동의를 해줘서 결국 시민들 눈높이가 그 정도 높아져 있는 요 삼합이 잘 맞아떨어져서 오늘 이렇게 폐막 전에 800만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이런 성과를 내지 않았는가 싶어서 향후에도 우리가 비슷한 국제행사를 하거나 지역행사를 하더라도 이 점을 기억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게 대단히 좋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받겠다도 얘기하고 그렇게 결과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박람회를 만든 분들입니다. 여기서 제가 크게 내 주체들에 대해서 언론인 여러분들께 특별하게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대통령님이 개막식에 참석을 해서 정말로 큰 흥행의 불씨를 당기게 됐습니다. 이거는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대단히 큰 홍보와 그리고 지역의 에너지를 얻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셨다.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김영록 전라남도 지사님과 남성은 산림청장의 리더십입니다. 사실은 전체 우리가 조직 구도를 보면은 전라남도 지사는 공동조직위원장입니다. 그리고 남성현 산림청장님은 중앙정부를 대행해주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안에서 공동운영위원장입니다. 사실 어쩌면 예산의 지원도 있고 인력도 지원도 있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로 불협화음도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김영록 지사님과 이 산림청장님이 굉장히 원만하게 여기서 독자적인 개성을 발휘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해 주셨습니다. 아마 이분들 스스로는 말씀을 못 하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해놓으라고.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350여 원이 되는 예산 지원과 함께 25분의 도에 있는 직원들을 에리트들을 골라서 파견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김영록 지사님께도 정말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남성현 산림청장님이 중앙정부를 대행을 하셨는데요. 산림청이 농림부 외청이다 보니까 위에는 장관도 있고 총리도 있고 그래서 이분이 목소리를 내기가 참 고약한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오랜 경험과 그리고 아주 유연하고 현실적인 문제들을 잘 풀어나가는 이 리더십으로 우리가 이 정도 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게 굉장한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남성현 산림청장님께도 자리를 빌어서 정말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지방정치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범을 보여준 지가 순천시 의회 역할입니다.
사실은 저는 무소속 시장입니다. 따라서 다수가 차지하고 있는 순천시 의회에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적시에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지원해 주지 않았다면 아마도 실기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병혜 의장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했냐? 현실을 보니까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 같은데 지금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은 이러한 문제들입니다. 저는 의회에서 크게 보고 이 박람회가 정말로 순천의 도시발전 팬 축을 긋고 중앙정부가 승인해주고 도가 이렇게 지원해준 것들이 헛되지 않도록 제대로 된 결과를 만들려면 예산과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한 번에 이거를 정리해 주는 게 필요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로 흔쾌히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해서 이 박람회에 대한 예산들을 원포인트로 이것만 가지고 시의회에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거는 전국의 지방자치를 보더라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언론인 여러분들에게 보고드리면서 지방정치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지나친 정쟁이 아니라 생활정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 순천시의회 정병혜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에게도 정말로 시민들을 대신해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보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시민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홍보는 이 홍보대사로 되는 분들은 정말로 우리가 물질적으로 도움을 안 드렸지만 저렇게 그리고 자원봉사로 해설사로 그리고 또 교통안내로 온갖 군데에서 전 시민들이 다 똘똘 뭉쳐서 나서주셔서 자리를 빌어서 함께해 준 시민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갈 길이 있습니다. 10월 31일이 끝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국가 제도적인 틀도 굉장히 크게 바뀌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번에 박람회를 통해서 수도권 벨트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대한민국 정부와 정치가 어떻게 풀어내야 되는지, 그리고 지방정부도 국제행사를 어떻게 치러내야 되는지, 대한민국 도시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작은 표준과 이정표는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문화오옷을 입혀서 완전히 새로운 도시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제 단순하니 정원 하나만 가지고 옷만 가지고 이제 이렇게 박람회를 치르는 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마지막으로 완성해서 보여드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10월 31일이 끝나고 우리는 바로 정원을 문화산업으로 완전히 전환해서 이런 사업들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거는 이미 중앙정부하고 문제를 많이 풀어내 있고 지금 예산들이 국회에 가 있고 하기 때문에 크게 저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점에 대해서도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이 박람회의 열기가 또 다른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지역도 수도권에 가지 않더라도 지역 대학과 연계해서 청년의 일자리를 만들고 또 최고 기업들이 올 수 있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주목을 해서 에너지를 집중할 그럴 생각입니다. 정말로 800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과는 다른 이 시대에 맞는 발전상, 개발과 경제성장의 모델을 함께 만들어가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노관규 순천시장님과 그리고 800만 관람객을 만들어낸 우리 순천 시민 여러분들, 그리고 순천시에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을 위해서 큰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함께하고 계시는 기자 여러분들과 함께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So now let us have our Q&A session with our journalists. So if there are any questions, please raise your hands. I would like to pass out the microphone to help you. 뒤쪽에 벌써 손을 번쩍 들고 계신 분이 계시는데요. 네, 마이크 전달해 주시고 소속과 성명을 말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영국 스카이 방송국의 맹주석 기자인데요. 먼저 800만 명 관광객 유치를 축하드리고 지금 이렇게 보니까는
국내에 많은 관광객들이 왔지만 해외 관광객들이 몇 명이나 왔는가를 좀 알고 싶고요. 이 지금 해외에서 클라이밋 체인지 때문에 탄소 중립이라든가 탄소 에미션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순천만의 엑스포가 전 세계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알려질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프로그램 같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외신에서 이렇게 보니까는 이 화천의 산천어 축제가 해마다 한 20-30만 명의 해외 관광객들이 옵니다. 이거는 많은 그 외신들을 통한 CNN이라든가 뭐 인민일보 이런 NHK 이런 데서 홍보하다 보니까는 기사 쓰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이 프로그램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외신에 집중적으로 좀 이렇게 홍보, 오늘 보니까 외신들 몇 명 안 왔거든요. 제가 보니까 좀 그런 것도 좀 앞으로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관광객 수 일단 해외 경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원래 그 해외 관광객을 정부로부터 승인받을 때가 32만 명이었습니다. 32만 명 정도를 해외 관광객이 오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이미 32만 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32만 한 1000명 정도 이렇게 오셨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어느 분들이 오셨을까를 저희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조사를 했는데 64개국에서 오셨고 미국 분들이 가장 많이 오셨고요. 중국 분들, 베트남, 일본, 대만, 필리핀, 프랑스 등등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홍보는 말씀 주신 대로 이것이 이번에 뭐 박람회로만 국한되지 않고 홍보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해외 언론인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해외로 알려질 수 있도록 저희들도 더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답변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앞쪽에 먼저 우리 여인 기자님이신 것 같은데요. 소속과 성함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남 CBS 박사라 기자입니다. 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청 소관 박람회이다 보니까 산업적으로 접근하는 측면이 있었을 텐데 한계나 보완점이 있었다면 어떤 점이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산림청이 정부의 외청이다 보니까 법안 제출권도 없고 국무회의 들어가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산림청은 산림처 정도는 승격을 해서 도시가 이제 토목과 건축으로만 되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도 법안 제출과 국무회의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은 배려함이 어떨까 싶고요. 저희들이 이 후방 산업들을 이번에 정부하고도 풀어보니까 새로운 산업이 정리되는데 이게 외청들 사업들이 먼저 정리가 되는 것을 보고 조금 아쉬웠습니다. 왜냐하면은 육종산업부터 시작을 해서 도시 내부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하는 것까지 굉장히 폭넓은 부분이 산림청이 관여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지금의 위상과 지금의 권한으로는 굉장히 지금 어렵지 않는가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좀 죄송스러운 표현입니다만은. 그래서 정부에서도 차제에 조직 개편을 할 때 결국은 시대가 가는 중요성을 따져서 배려하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산림청의 위상들은 이름을 바꾸더라도 이제 단순하게 조림하고 불 끌어다니고 이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른 각도에서 이 부처를 바라보고 기능과 권한을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답변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앞쪽에 계시는데요. 네, 마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라도뉴스의 안병호 기자입니다. 저는 오늘 그 사활령에 대한 질문을 준비를 해왔는데 그건 지난 2020년 12월 달에 영역을 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간 보고회 때 여러분 걸 발음하고요.
가장 중요한 게 오늘 문화산업에 대한 진흥을 위해서 우리 한국형 디즈니 사업을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들 같은 경우는 디즈니 산업은 뭐 익스트림 이런 것들에 의해서 뭐 사행 산업 이렇게 시구가 되고 있는데 한국형 디즈니 산업에 대한 설명이 좀 또 필요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놀이동산 만들자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놀이동산식으로 지금 우리가 봤던 월트 디즈니나 일본의 디즈니랜드나 이렇게 지금 결과로 보여주는 것들은 시대에 지금 조금 못 쫓아가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들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애니메이션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그 뒤에 버티고 있는 게 근데 미국의 월트 디즈니에서는 영화 산업만 하더라도 75조 정도 되거든요. 세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게.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이 산업적으로 굉장히 뒤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천도 대학교 3개에서 이 전문가들을 길러내고 대한민국의 그 우수한 인재들이 여기에서 일자리를 찾는 게 아니라 해외에 지금 기업들에 가 있고 지금 이런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인접하고 있는 일본에 비해서도 많이 뒤떨어져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을 앵커 기업부터 순천으로 안착시키는 게 지금 1차적인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많은 접촉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발표를 할 만한 단계가 아직 못 됐기 때문에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부가 승인해준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사업의 일환으로 바로 여러 가지 고용과 관련 업체들을 거느릴 수 있는 상당히 될 수 있는 앵커 기업과 접촉들을 하고 있고 거의 많이 지금 목적의 근사치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우리가 이제 지역의 여러 가지로 기회발전 특구를 만드는데 이미 전라남도에 우리는 애니메이션 산업으로 기회발전 특구를 지금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정부의 예산과 또 기업들에 대한 마지막들과 그리고 지방시대위원회하고 하는 지역의 기회발전 특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면 아마 내년 봄쯤에는 다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렇게 되면 지금 얘기하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자리를 잡아서 앉아지는데 문제는 산업으로 이게 앉혀진다면 시각적으로 그럼 어떻게 보여질 것인가도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지금 굉장히 여러 구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정원에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꽃과 나무와 이렇게 정원만 보여줬던 것에 바로 이런 것들을 플러스 시켜서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방법까지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 모든 것들을 정리돼서 얘기를 못 드리는 게 지금 우리도 아직 예산안도 아직 안 짰거든요. 중앙정부 예산안이 확정이 안 됐으니까. 그러나 정부하고는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사업이 1차적으로 통과해서 국회에 가 있고 또 기회발전 특구는 전라남도에서 지금 모아서 여러 가지를 평가를 하고 있고 어제 우동기 위원장이 모셔서 우리 의사를 얘기를 드렸고 또 기업들하고도 접촉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으면 조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또 다른 변신을 꿈꾸고 있는 순천시를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앞쪽 중앙에 손 들어주고 계신 분들 마이크 좀 들어주십시오. 네, 자원뉴스의 김민재 기자로 합니다.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제일 궁금한 것이 기회발전 특구가 상당히 좀 여러 가지 미래산업인 것 같아서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일부러 좀 질문을 해보는데 네. 이게 제가 알기로는 국회를 통과해야 되고 외국 자금도 유치를 해야 되고 투자회사도 설립해야 되고 그런 과정이 많이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전남도에서 이런 것을 다 할 수 있을지 그게 의문이고요. 그 다음에 일부 투자 유치를 할 때 국내 기업뿐만이 아니고 대부분 외국계 자본 면세 효과를 따라 자본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생각이 있으시면 좀 알고 싶어서 질문 드려봅니다. 그 기회발전 특구는 거의 대부분이 정리가 됐는데 요것만 남아 있습니다. 예전에는
중앙에서 모든 걸 다 기업의 종류부터 시작해서 개수까지 다 이렇게 통제하는 곳에서 이제 모든 권한들을 지방시대위원회로 올해 7월달에 다 통합을 하면서 정리가 된 게 뭐냐, 사실은 이거는 국회하고 관련 없이 관련된 세칙들만 정비가 지금 마지막으로 지금 정리 중에 있거든요. 위원적으로 주는 겁니다. 광역자치단체. 그러니까 전라남도에 자 계획발전 특구라는데 종목은 제한이 없다. 5개를 하든 3개를 하든 2개를 하든 대신에 면적은 300만 평 이상을 해라. 그러면 거기 특징에 맞는 것들은 지역에 맞게 배치를 해라. 이게 골자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뭐 광양하고 순천하고 2차 전지를 하면은 다른 산업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정부에서 업종을 정해주고 이거 외에는 안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면적과 최소한의 조건만 정해지면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역의 여러 가지를 봐가지고 잘할 수 있는 것들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해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내용적으로는 부딪히거나 지금 문제가 되는 것들이 없고, 11월 2일 날 대전에서 아마 이 지방시대위원회 주관으로 이제 대통령도 참석하는 행사를 할 텐데, 그것이 상징적으로 자 기회발전 특구가 됐을 때 그럼 여러분들은 투자하겠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정리하는 그런 아마 진행들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건 잘 모르지만. 그리고 투자 유치는 아시다시피 맞습니다. 국내 자본만 투자할 수는 없죠. 해외 자본도 투자가 가능하다면 해와야죠. 근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순천시, 경제자유구역청, 전라남도 이게 같이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될 여건들입니다. 그래서 요것들은 지금 저희들도 보관이 있고 접촉도 하고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굳이 국내 기업들만 가지고 한정해서 하고 있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Questions, please. 예, 앞쪽에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이제 박람회가 끝나가는 시점인데 우리 시민들 일부가 관심사가 그린 아일랜드를 전체할 건가 아니면 철거 건가에 관심사가 좀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이거를 설치를 할 때 제가 의회에서 이런 답변을 올렸습니다. 지금은 박람회를 위해서 임시시설로 설치하지만 박람회가 끝날 무렵에 시민들 의사를 제가 여쭤봐야 되겠다. 그래서 시민들 다수가 원하시는 대로 이거는 결정을 해서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직 박람회가 끝나지는 않았지만 우리 사후관리 용역을 하는 팀과 또 우리 조직이 여러 부서에서 지금 파악한 바로는 시민들의 90여%가 이대로 존치해 가면서 결국은 다른 가치를 찾아주는 게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끝나게 될 때를 최종 시점으로 삼아서 시민들 다수 의견을 듣고 또 의회하고도 상의해서 이걸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시장이 혼자 존치하는 게 좋아 아니면 철거해야 돼 이렇게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대한민국이 어떻게 도시를 만들어 가야 되는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단초를 제공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신중하게 시민들의 의견도 더 깊숙이 듣고 또 의회와도 상의를 하고, 그리고 또 대한민국 전체적인 발전을 축도 살펴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제일 조사를 했을 때 찬성이 적은 것도 85% 이상들이 이거는 존치를 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존치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불편함을 호소했던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인지 이런 것까지를 다 감안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뒤쪽에도 계시네요. KBS 정규론 기자인데요.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국제정원박람회가 10년 단위로 열리고 있는데 지금 이번이 두 번째였는데 2033년에 A1 클래스의 국제정원박람회 개최할 의사가 있는지 그걸 하나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기회발전 특구를 통한 K문화 콘텐츠 특구 관련해서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를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앵커 기업이 필요할 텐데 그게 웹툰 국제적으로 지금 경쟁력을 갖고 있는 네이버나 포털, 네이버나 다음에 웹툰 같은 이런 웹툰과 관련된 포털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 아니면 영화 산업 관련해서 뭐 CJ나 롯데 엔터테인먼트나 여러 가지 대기업들이 있는데 어느 분야를 대상으로 해서 투자 유치를 하려고 염두에 두고 계신지 두 가지 여쭤봅니다. 우선 2033년에 더 격을 올려서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지금으로서는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10년 후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부터 계획을 세운다는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렇게 생물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10년 후에 하는 박람회가 우리들에게 줄 수 있는 편익과 또 비용과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서 신중하게 지금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기회발전 특구에서 방금 여주신 대로 이거는 다양하게 모든 산업들을 다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지금 따로따로 분리를 해가지고 유치를 해서 자리를 잡게 할 수만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앵커 기업들로 접촉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는 다 네이버나 이런 데하고도 관련이 있는 업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이거를 접촉을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영화 산업까지를 다 염두에 두고 지금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제작도 굉장히 다양한 분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부분들도 굉장히 다양한 분야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 염두에 두고 기회발전 특구를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접촉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질문하고 계시는데 끝쪽에 계신 분 먼저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예, 도민일보의 조광기 기자입니다. 우선 이제 800만 관광객 위치 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싶은데 앞으로 정원박람회를 찾아왔던 관광객의 유지, 그다음에 관광객을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 주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질문은 정원박람회의 지금 이제 전체 범위가 좀 높습니다. 거기에 수목도 있고 꽃도 있는데 그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비료나 해충제 등을 사용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비가 오고 이러면 이제 배수로 인해서 이제 순천만 습지로 빠져나가는데 제가 알기로는 정화시설이 없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이 시점에서는 한번 순천만 습지로 유입되는 그 수질에 대해서 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를 한번 하다 보면 어떨까 이런 의견을 한번 드립니다. 말씀 주십시오. 먼저 이제 박람회를 가지고만 관광객을 이제 모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우리가 박람회 이외에도 관광객이 얼마나 오셨을까도 사실 궁금했습니다.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를 보니까 이 박람회 이외에도 오시는 관광객이 300만이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1100만이 넘었으니까요. 그래서 향후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지역경제에 도움될 수 있는 관광정책을 어떻게 펴야 될지를 고민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 국가정원도 정비기간을 거쳐서 또 시기를 조절을 해서 개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과 맞춰서 향후에 관광객들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전략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유지관리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근본적으로는 생물을 가꾸고 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비료도 줘야 되고 해야 되겠죠. 근데 결국 지금의 과학기술로 비료라든가 또는 거기에 필요한 여러 약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정도로 개발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필요하면은 나중에 이런 것들도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시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쪽에 먼저 손든 분이 계셔서 네, 한 번만 더 손을 좀 들어주시겠어요? 마이크 드릴게요. 그리고 저희 시간 관계상 기자님 듣고 한 번만 더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에서 정규문입니다. 먼저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문화사업이나 정원사업 같은 것을 기업이나 많은 이야기 하셨는데 우리 순천이 정규요건을 많이 갖췄습니다. 이런 기반에서요. 그래서 체육산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시장님께서 이 정원 같은 거에 대해서 체육산업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예, 그런 것 좀 보시죠. 저희들이 오늘 이제 주제도 아니어서 아마 언론 여러분들이 여쭈지 않으신 걸로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은 이제 소득 수준이 3만 불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2013년에 우리가 정원박람회를 준비할 때는 국민들 소득 수준이 2만 불 정도를 생각을 하고 만들었습니다. 그때는 꼭 만들어서 보여드리면 됩니다. 지금은 소득 수준이 3만 5천 불이 육박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식으로 행정이 통하지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박람회장도 와서 체험할 수 있고 그리고 자기 건강과 관련된 뭔가를 증진할 수 있는 것들을 고려를 해서 전국에서 많은 고민을 하지 않고 우리가 어싱 로드를 소위 걷는 길들을 처음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물론 복합적으로 하기는 했지만 그리고 다양한 체험 요소들을 넣었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모습에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체육에 대해서는 산업적으로 하는 부분과 일반인들의 생활체육 시설들을 확충하는 부분은 조금 다른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컨대 예를 들어서 겨울이면 외국으로 나가는 동계훈련자들을 여기에다 모은다. 근데 과거처럼 기후 좋고 먹는 것만 좋다고 오지 않습니다. 기초체력부터 회복훈련까지를 시스템적으로 할 수 있는가? 그래 거의 합당한 시설이 지금 돼 있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그리고 실전을 다른 팀들하고 해볼 수는 있는 것인가? 뭐 여러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번에 우리가 자원순환센터를 정리하면서 굉장히 복합적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차제에 단순하게 생활체육 시설을 넘어서서 산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들도 지금 조심하고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주제가 아니니까요. 그냥 답변 고맙습니다. 한 번만 더 받고 저희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뒤쪽에 계신데요. 손 한 번만 더 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환경데일리 김영민입니다. 저는 환경 전문 기자로서의 그 입장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수천만 정원 국제 박람회에 양면성이 있다고 분명히 저는 봅니다. 이 부분을 좀 언급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정원 박람회에 800만이 관람을 했다 하는데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탄소 상세 부분은 어떻게 계산이 됐는지, 그 다음에 오페스 문제, 그 다음에 관람객들 버리고 한 그 쓰레기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 다음 마지막으로 앞으로 다음 박람회 때는 어떤 걸 좀 더 포함했으면 좋겠는지 이걸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냥 저기 상세 부분을 구체적으로 무슨 질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상세라고 하시면 관람객들이 오는 여기까지 오기에는 자가용부터 그 다음에 KTX, 버스 여러 편이 오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원시가스 배출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동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을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그 목표치는 어느 정도 도달했는지 이 부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가만히 있어요. 이거는 제가 지금 준비가 안 돼서 목표치를 어떻게 했는지는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솔직히. 왜냐하면은 당연하게 박람회가 사람이 모이니까 사람이 왔으면은 거기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게 법률용어하고 지금 환경용어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허용될 위험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사람이 모여서 숨을 쉬면 당연하게 배출을 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수치를 정해가지고 얼마 이상을
수치가 되면은 자가용을 못 오게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정책들을 우리가 수립을 못했습니다. 근데 되도록이면 그러나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왔으면 좋겠고 우리 시민들은 걷거나 자전거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했지만 우리나라 문화 자체가 움직이면 워낙 차를 많이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우리도 준비하면서 이 점이 정말 고민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주차 문제하고 이런 것들을요. 그 다음에 이 쓰레기 문제는 저희들이 하나 조금 자랑을 하고 싶은 것들이요. 이번에 우리는 어천 그린광장 이런 데서 정말로 대규모 공연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쓰레기를 다 다시 가져가는 문화를 보면서 우리도 깜짝 놀랐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민들도 오시고 관광객들도 많이 오시고 있는데 각가지 공연이 끝나더라도 밤늦게까지 쓰레기를 치운 적이 없습니다. 왜? 가지고 오신 것들을 99%가 버리지 않고 다 싸가셨습니다. 이거는 서울의 이번에 불꽃놀이를 보면서 언론에 보도된 것들은 그 음식물 쓰레기로부터 수많은 산더미 같은 쓰레기였거든요. 우리는 그런 게 없었다는 점을 자신 있게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들도 그랬습니다. 야, 이게 학술 영어를 떠나서 정말로 이 정원에 오는 수준들 자체가 예전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인식 개선이 많이 된 거 아닌가. 그리고 공연보다는 또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뒤가 더 깨끗해질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느꼈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완한 문제들은 아까 지적하신 대로 우리도 여행을 이제 자가용만 끌고 다니는 여행들이 조금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여기까지 오는 KTX가 거의 대부분이 매진이 됐습니다. 그럼 여기에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은 차 끌고 오지 않으면 고속버스 KTX밖에 없는데 앞으로 이게 철도가 조금 더 지금 우리 전라선이 고속철화되고 양이 좀 늘어나고 하면은 자가용을 되도록 좀 줄일 수 있는 전략을 조금 펴서 이런 국제행사들이 이제 앞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오는 관광객들이 대체적으로 영남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왜냐하면은 2-3시간 내의 이동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에서 오는 데는 대체적으로 4시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KTX가 되지 않으면 자가용을 대부분 끌고 오십니다. 수도권에서. 그래서 이런 대중교통이 조금 더 정비되면 이 걱정하는 부분들도 조금 더 적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정말 긴 시간 우리 기자님들 궁금한 점도 많았고 또 궁금한 점에 대해서 노 시장님께서 일일이 답변을 주셨습니다. 정말 애쓰셨습니다. 다시 한번 멋진 정원박람회를 만들어 주신 시장님께 감사드리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우리 조직위원회 이끌고 있는데 다 나오신 인사를 공식적으로 못 드렸습니다. 사무총장님부터 두 본부장님들 나오십시오. 부장님들이 나오셔서 여러분들 감사 인사 드리십시다. 네. 정말 긴 시간, 준비 시간부터 시작해서 오랜 시간 고생을 하셨습니다. 이분들 정말로 고생하셨습니다. 부장님. 네, 기자님께서도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챙겨주고 계시는데요. 공교롭게 저도 같은 색깔을 입었네요. 네. 우선은 천재영 우리 사무총장님이십니다. 예. 주로 이제 외부적인 여러 가지들 했고요. 내부적인 여러 가지들은 오늘 최덕림 총감독이 같이 하시는데 오늘 선분아 그리고 김영찬 본부장님 도에서 나오신 분입니다. 여기서 주로 운영 부분과 이런 걸 맡아서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옆에는 백운석 본부장이고 시에서 나가 있는 최고 책임자입니다. 나를 따라. 그 옆에는 이수동 운영부장님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여러 가지로 공연이라든가 기타 등등 안에 대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했고요. 그 옆에는 백안순 시설을 맡아서 이런 부장입니다. 그 옆에는 도에서 나오신 최우영 부장이십니다. 한림녹지지. 누가 또 옆에 계십니까? 여기는 도에서 나와서 황영진 부장이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은 가서 우리가 각 학교라든가 기업들의 입장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큰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허세웅 부장님은 상황실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이끌었습니다. 우리 이 상황실이 여러 상황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연합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석현 부장님이 뭘 했냐면은 우리가 안전 문제가 가장 크기 때문에 안전 전체적인 걸 총괄해서 지휘를 했습니다. 조석현 부장님. 그리고 우리 박상원 부장께서 이제 대외 협력에 외국에서 온다든가 또는 각 나라에 공연이 있다든가 각 자치단체 공연이 한국에서 때는 여기서 했습니다. 공무원 아닌데 소개해야 돼요. 여기 유일하게 공적 민간이 본인은 공공부사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마무리를 위해서 한국관광공사에서 미국에 파견 근무 중인 김경태 비서협력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 공무원인데, 그리고 이번에 홍보와 함께 그 총무 전체를 이끌고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어제 상을 치고 나오셨어요. 제가 우리 김선순 총무 홍보부장입니다. 네. 박수를 안 치네,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주무관님들과 팀장님들 계시는데 같이 저희들 감사 인사 올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리로 천천히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도에서 파견 주신 분들까지도 모두 조남을 기억하고 그 어떤 일을 하고 기억하고 계시는 시장님이 통솔을 하면서 이끌어왔던 정원 박람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공적이지 않을 수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함께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기자간담회 여러분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프레스데이 공식 행사는 마무리 짓겠고요. 오찬 진행하겠습니다. 편안하게 식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앞서 말씀드린 대로 로비 뷔페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편안하게 식사를 하시고 저희 박람회장 투어는